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요즘 도로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가의 법인 차량을 구입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 시행 1년이 된 시점에서의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도입 배경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목적은 압바 찬스를 차단하거나 또 법인차로 이용한 탈세 방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 4월경에 이스타 항공의 대량 해고 600명가량의 대량 해고를 하는 가운데 그 항공사의 창업주, 오너의 딸이 고가의 법인 차량을 타고 다닌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나서 이것은 좀 변경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정책공모전에 응모를 했고 이것이 정책공모전에서 발탁이 되면서 제도가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인차와 또 일반차를 구분을 지음으로써 법인차에 대해서 탈세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비난 가능성이라도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1년, 제도 시행 1년이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1년 동안 어떻게 좀 예상보다 이 번호판을 좀 부착한 차량이 많아졌다고 보십니까? 예상대로? 눈에 띄는 몇 개의 차량은 있는데 예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도를 고안했을 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인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바꾸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에 등록된 차량,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만 지금 번호판을 바꾸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있던 법인차는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눈에 띄지 않고 있고, 또한 당초에는 모든 법인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바꾸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차량 금액이 8천만 원 선이 형성이 돼서 8천만 원 이상의 차량만 그 법인차 색깔을 바꾸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눈에 많이 안 띄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가격도 그렇지만 이게 소급 적용이 됐다면 효과가 더 컸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제도 시행 이후에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좀 분석을 하십니까? 네, 작년 한 해가 법인차, 수입 법인차의 판매 대수가 8년 만에 줄어든 해라고 해요. 수입 법인차의 판매 대수가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의하면 작년이 그 전 기간보다 23.8%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8년 동안 법인 수입차의 차량 판매 대수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1억 이상의 고가 차량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작년에 뚝 떨어졌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것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매우 좋은 효과에서 기업 경제가 도움이 되었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또한 적어도 오너들이나 오너들의 자녀들이 법인카,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 유흥이나 관광을 즐기면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은 안 들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탈세 방지의 효과에도 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도 주말에 돌아다닌다. 이러면 이제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량들을 관리 감독하는 방법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사실 제가 이 제도를 고안하고 나서 많은 법인 대표님들의 연락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주말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주말에 사용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가던가 골프나 다른 운동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이거를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지 말아달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TPO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타임, 플레이스, 오커디션이라서 장소와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법인 차량을 법인 용도에 맞게 쓰냐 안 쓰냐의 문제인 건데 만약에 국민들이 보기에 법인 차량이 법인 용도에 맞게 안 쓰인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셔서 단속에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이런 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군요. 법인에서 필요할 네, 맞습니다. 법인 차량 모두 운행기록부가 있어가지고요. 신고를 하면 운행기록부를 잘 작성을 했는지 그것이 실제 운행과 맞는지 대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을 피하려고 네.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좀 있다면서요? 예,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이 제도를 고안하고 나서 2024년 1월 1일 직전에 2023년 하반기에 이 법인차 슈퍼카 1억 이상의 법인차의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했다 그래요. 예. 제도 시행 이전에 미리 사놓는 게 가장 좀 가슴이 아팠고요.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천만 원 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법인차의 옵션을 조정을 해가지고 8천만 원에 미치지 않게, 그러니까 8,800만 원이거든요. 8,800만 원에 미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꼼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 명의로 구입한 다음에 보험을 법인용으로 들던가 혹은 예. 법인 명의로 1년 미만의 단기 렌트를 하게 되면 또 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1년 미만의 단기 렌트를 계속 변경하면서 타던가 이러한 꼼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뭐 이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꼼수를 써서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네.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까? 이게 이제 꼼수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인데 이 꼼수인 거지 지금 불법은 아닌 거예요. 예. 이 판매사가 본인들의 수익을 손해를 보고 나서 판매를 하진 않기 때문에 약간 그러한 적정선을 결정을 해서 불법이 아닌 선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던가 예. 혹은 기타 뭐 세금의 탈세의 목적이 있다고 하게 되면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8천만 원이라는 것도 사실 수입차 딜러사 좀 생각해서 가격대를 책정한 감도 그럴 수도 있네요. 있죠. 예. 예. 수수료에 대해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이제 시행 1년을 맞았는데 앞으로도 이 법은 조금 더 계속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번호판이 아니라 그냥 모든 법인차에 법인 랩핑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법인 예. 상호명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법인 광고도 되고 이게 법인 네.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행 1년이 되었으니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관리감독관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이 진짜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법인차에 대해서 연두색 번호판 비율은 얼마고 일반 번호판 비율은 얼마인지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국민들도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법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가지고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 등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국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국회가 뭐 국정감사나 혹은 상임위에서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세금과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